먼저 주한미군 전후의 일동께 오늘 패널 연사로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에 더해서 한미동맹의 여러 중요한 이론들을 이곳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고 지난 얼굴들이 보이니까 잠깐이지만 다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미 국방안보협력본부 DSCA가 맡고 있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청중도 여러분께 소개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한미동맹과 협력관계에 대한 저희 조직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미 정부와 국방부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동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953년 동맹관계를 처음 맺은 이래 한미동맹은 새로운 국제적인 상황 하에서도 굳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또 상호 운용 가능하고 능력이 갖춰진 모든 미국의 동맹 관계들 중에서도 한미동맹은 가장 굳건한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5월 열린 19차 한미통합 국방대회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와 지속적인 협력 추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패널을 준비하면서 저는 5월 21일 한미 공동선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선언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억지태세 강화, 합동군사 대비태세 유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 양국은 사이버, 우주 등 비전통적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이는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대두되는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저희 국방안보협력본부 DSCA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국방안보협력본부 DSCA는 국제협력과 국제경쟁의 지속적인 변화를 다루는 조직입니다. 저희 조직은 사실 워싱턴 밖에서 그리고 솔직히 워싱턴 내부에서도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고 위치가 격상되면서 점점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안보 협력을 저희 전담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안보 협력은 마찰 억제와 이로 인한 대가를 방지하는 차원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제가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넌 알렉산더 지역 출신이라 저희 동양 출신이셨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한 말 중에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 사설란에서 이처럼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의 초석은 억제력이며 억제란 적대 세력들이 미국과 충돌하는 판단 실패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억제 방안은 안보 협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협력 업무를 2002년 스캐퍼로티 장군과 함께했던 미국 중부사령부에서 처음 맡았던 일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맹국 협력국들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이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최근 변화 중의 하나였고 또 미국 정부 내에서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외교정책과 동일한 노선을 지지하도록 노력한 것 또한 다른 변화였습니다. 미국의 동맹과 협력관계의 강화는 미국의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의 근간을 이룹니다.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서 발표의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과 보편적인 가치의 증진을 위해서는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과 협력국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갖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의 협력은 미국이 적대 세력에 맞서는 것을 도와줍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군에 하달한 지침은 중국이 미국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난제를 야기할 것이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 단위 위협에 대한 완전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재강조했습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오스틴 국방장관과 미 정부 고위진에서 통합된 억제력 (Integrated Deterrence라고 부르는 전략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는 동맹 및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안보 협력 능력을 육해공, 우주, 사이버 영역 모두에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안보협력국장으로서 저는 미 국방부 내의 모든 안보협력 사업 및 활동의 이행과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는 방산품목, 군사훈련, 그리고 기타 국방 관련 물품 및 사업에 대한 것을 포함합니다. 저희 사업에는 여러 사업과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책임자들을 두고 있지만 이 모든 활동과 인원들을 총괄하기 위한 지휘자 또한 필요합니다. 제 역할은 국방안보협력본부의 기획, 전략, 재정, 법무, 전략소통, 무기체계 전문가들을 하나같이 이끌어 미 국방장관과 국가안보 지도자들의 비전을 지원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방안보협력본부는 방산업체들, 비정부기관, 그리고 정부 내 여러 기관들과 협력함으로써 안보협력의 기획, 설계, 시행, 관리에 대해 국가 단위의 접근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접근법 덕분에 저희 조직은 현재 상황을 넘어 필요한 정책, 법적 지원, 전략적인 프레임워크와 관리를 꾸준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외군사 판매 사업은 안보협력 사업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업이면서 저희 조직이 담당하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 조직은 현재 15,000건이 넘는 대외군사 판매 거래를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6천억 불에 이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동맹 및 협력국들에게 방산장비 물자 이상의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협력에는 협력국들과 국방부 산하 조직들을 위한 훈련과 학술적 전문적 군사교육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협력국들이 각자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상황에서의 민간인 통제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과 협력국가들이 안보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을 종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안보협력 사업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협력국들에게 미국이 저희 적대 세력보다 더 나은 협력자로 선택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 안보협력 관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개를 통해서 오늘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다룰 주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300억 불 규모가 넘는 700개 이상의 대외군사 판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 대비태세를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달성을 위한 핵심 능력 전력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외군사 판매 고객 중 10위권 안에 들었으며 이는 한국이 미국의 방산장비의 품질과 가치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10년간 판매한 방산 조달 물자는 F-35A 전투기, AH-64 아파치 헬기, 치누크 헬기, 패트리어트 3과 암람 미사일 등이 있으며 한국의 F-16 현대화 사업과 이지스 무기체계가 탑재된 한국형 구축함 KDX-2와 관련해 미국과도 거래를 했습니다. 이 조달 사업 모두가 정찰 능력, 해상 안보, 탄도미사일 방어와 같은 국방 능력에 직결되어 있으며 한미동맹의 상호 안보 목표 달성을 전반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방위 산업에서 저희 조직이 하는 역할을 더 언급하고 싶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맹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정부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 그리고 협력국들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조직은 매일 언제나 국방부와 전투사령부들, 국무부, 전 세계의 안보협력기구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계 강화를 위해 서로의 연락망이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력국 정상부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각자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군에 내린 지침을 보면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들은 미국의 전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가장 훌륭한 전략자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복잡한 도전 과제들을 마주한 미국이 전 세계의 우호국들과 함께 공동의 국익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은 국제적이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함께 협력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시장을 맞들 수 있는 공동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에 열리는 아덱스 박람회에 국방안보협력국장으로서 첫 방한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 제가 여러 번 가보긴 했지만 이번 방한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거기서 또 뵐 수도 있겠죠. 다시 뵙길 바랍니다. 안보 협력 관계를 위한 저희 관계 유지 그리고 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과 제안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다른 패널 두 분께서 한미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협력들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OMFV 장갑차의 경우에는 오시코시와 하나 디펜스 간의 협력 관계가 잘 맺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은 T-50 훈련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간의 T-50 훈련기에 대한 협력 사례 또한 좋은 모범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일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동 생산, 공동 마케팅 부분이 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또한 참여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언급하셨던 비국 요도 로켓 또한 좋은 예시입니다. 이미 이 분야에서는 저희 한미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한미 양국 간만이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측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미국이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이 윈윈하는 상황으로 미국이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국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에도 여러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의 다국적 협력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급망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과 동맹, 협력국들과의 굳건하고 튼튼한 공급망을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이미 굳건한 튼튼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나 미국의 무기체계를 겉으로 보면은 미국이 만들었다고 미국 브랜드가 도장이 찍혀있죠. 하지만 포장을 뜯어보면 이는 전부 전 세계에서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걸 저희 모두에게 상기시켜줬습니다. 주 계약업체나 공급업체를 보면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작은 건전지나 컴퓨터칩, 나사같이 작은 걸 각자 공급하지만 겉에는 미국의 국기가 새겨져 있고 하지만 이들 다국적 협력이 없었다면 최첨단 무기체계 또한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미국이 방산업체들 간의 이런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들 저보고 정보기관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계약이나 거래 관련해서는 입도 뻥끗하면 안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홍보하거나 이런 거는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다뤄주면 안 되겠지만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협력이 성사되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말을 제가 첨언을 하자면요. 실제 장비와 상호 운용성을 같이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안보 협력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런 상호 운용성과 실제 장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비 사용자가 사용할 기술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뛰는 연습을 통해서 한미 간의 체계상 차이를 식별해야 됩니다. 어떨 땐 기술 차이가 아니라 전술상, 절차상 차이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협력에 추가해서 조직상 운영 절차까지도 팀을 꾸려서 한미 동맹이 협력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을 통해 연습에서 얻은 사후 검토와 교훈을 공유하고 또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제가 직접 지휘하는 입장은 아니고
저도 미국의 기술 이전 등을 다루면서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술 이전 측면에서 제 답변을 드리자면은 지난 10년간 과거 드러난 추세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첨단 기술 이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미국 또한 미국 내에서 기술 이전을 10년 넘게 시행하고 나서야 해외 기술 이전을 시도하게 된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대외 기술 이전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적 추세는 변했고 F-35 기술 이전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F-35 도입하는 협력국들과 동시에 미국 또한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는 인공지능, 극초음속 발사체 등 신기술이 더 공개적으로 공유되면서 생긴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저희 미국에서도 100% 시험을 완료한 게 아니고 저희 협력국들이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설명드렸고 과거보다 무기체계의 수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직에서는 파트너 가치와 문화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안보협력사업의 7가지 가치를 파트너라는 단어의 알파벳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의 P는 적극성입니다. 첨단 기술을 퍼뜨리면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선제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협력국 동맹국들에게 기술 이전을 할 때에도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책, 절차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라는 저희 가치의 그 마지막 알파벳 R에서는 R의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저희 안보협력 사업이 관료제도 특성상 느리고 또 적대 세력에 뒤처지고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적대 세력보다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모범을 보이면서 부패를 관용하지 않는 문화를 지지하기 때문에 절차가 더 오래 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포괄적인 시간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전 이에 자부심을 느끼고 미국의 방식이 적대 세력보다 더디고 관료제의 특성을 갖더라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바로 저희한테 그런 시효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세계의 방산업체들이 생산 차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겪었던 혼란 속에서 긍정적인 점을 꼽으라면은 저희가 방산업계의 생산 인프라 확충을 키웠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단한 겁니다. 플로리다 플로리다주의 올란도시에서 인도에서 부품을 받는 어떤 생산업체가 있을 때 항공 운항이 전부 막혀버렸다고 가정해보죠. 이제 인도에서 받는 부품을 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올란도의 그 생산업체에 수주를 한 주계약 업체는 이 상황을 모르고 올란도에 있는 생산업체에서 완제품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이제 모두가 이런 공급망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첨언하자면은 현재 적대 세력들이 미국의 공급망을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방산업체들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모두에게 핵심적인 방산 공급망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NDIA, 미 방위산업협회, 그리고 항공산업협회 등 여러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포럼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협회들은 미국의 여러 업계들을 대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현안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일본부장님이 아까 말하신 것처럼 무기 수출과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국내 업계와 전 세계 업계 그리고 협력국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원 방안들을 저희는 모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다 함께 계획을 마련해서 이런 장애인물들을 없애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같이 미 국회에 상의를 요청해서 입법 차원에서 변화를 요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말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력국, 동맹국들이 최첨단 기술을 확보한 나라로 남을 수 있도록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이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협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에서도 다국적 연합군을 창설하면 서로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것처럼 방산업계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업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는 것을 저희는 다 함께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조직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국가안보, 국방 업무를 맡게 된 걸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종 정치권의 정책과 절차 등의 변화가 방향성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맹들과의 국방에 대한 협력 관계에는 뿌리가 깊습니다.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한미 양국의 군과 방위 산업이 함께 간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나 정치권의 추세 또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몇 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는지를 돌이켜보면 이런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아있고 한미동맹도 여전히 물샐 틈 없이 굳건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질문만이 아니라 제안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까 기술협력과 관료제 문제점을 지적하신 질문자는 뒤풀이 때 남아주셔서 극복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싶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